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 금리는 최대 5.75%까지 갈 거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주년 3.1절을 맞아 LA 한인사회가 연합회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후손도 참석해 미주 한인들의 정체성과 뿌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관할 교도소에서 17명의 재소자가 갑자기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는 수색 중이던 경찰관 3명이 총격에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채용이나 재택근무가 늘면서 관련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채용을 빌미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수혜자들의 자격 심사가 다음 달부터 3년 만에 재개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서류 등을 꼼꼼히 작성해 보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금리 예상 구간도 오르고 있는데 최대 5.75%까지 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4%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넘은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탓에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기조를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10월 4.2%대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면서 지난 1월 3.3% 수준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올해 최종 금리 구간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올해 최종 금리가 5.5에서 5.75% 구간까지 갈 확률은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구간인데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이른바 강경 매파 인사들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 이 수준을 내년까지 쭉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달 하순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금리 인상폭을 넓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I lean towards continuing to raise further, that I would continue to push up my policy path. And so I think my colleagues agree with me that the risk of under-tightening is the worst risk than the risk of over-tightening. 물가를 잡기 위해선 과한 긴축이 낫다라는 얘기인데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인사들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자마자 물가 오름폭이 다시 커지다 보니 연준은 긴축 고삐를 다시 세게 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 살펴가며 경기 걱정, 환율 걱정해야 하는 나라들은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리 동결한 우리도 그럴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칠성무역공사 등 3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권 소속인 해당 기업들이 불법 외화벌이에 나섰고 요원들을 위장 고용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경우 콩고 민주공화국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유엔이 금지한 조각상 수출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입국과 함께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됩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도발 지속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We are keeping a close eye, of course, on all of the provocations, on all of the threats that the DPRK poses to our allies.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함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여기엔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습니다. You don't make peace with your friends. You're already at peace with your friends. You have peace negotiations with your enemies. 미 하원에선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상임위 계류 중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법안 역시 하원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3.1절 합동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후손도 참석해 미주 한인들의 정체성과 뿌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사회 연합기념식에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 독립선언서를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김양숙 씨는 이모 할머니가 유관순 열사로 이화코랄 합창단이 선보인 유관순 열사 조국 찬가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관순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그런데 처녀 때 돌아가셨잖아요. 17살 나이에.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유관순의 사촌언니세요. 그래가지고 그 독립운동 하셨던 것을 그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까 그 퍼포먼스 보면서 눈물이 어떻게나 나오든지 한참 울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권성환 LA 부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고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5개 애국단체가 화합된 모습으로 뜻을 모으면서 다양한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3.1절 행사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협력적이었어요. 싸우는 것도 없었고 서로의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3.1절 행사 이렇게 성대하게 동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동포 사회가 크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3.1절 행사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LA 한인사회 주요 인사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해 3.1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LA 한인회와 애국단체들은 오는 8.15 행사 때는 더 많은 한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관할 교도소에서 17명의 재소자가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들이 밀반입된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LA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캐스테이에 자리한 노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갑자기 17명의 재소자들이 쓰러졌습니다. 14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심각한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들이 교도소 안으로 밀반입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이들 중 몇 명은 기절에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으며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한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교정당국은 금지된 약물이 어떻게 교도소 내로 들어오게 됐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도소에는 8,500명의 남성 재소자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 3명이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지역경찰은 한 가정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경찰은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으나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And began to breach the door. They took gunfire. 3 of our officers were struck. They did return fire,
They self-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and all three are thankfully in non-life-threatening condition. 총상을 입은 경찰들은 인근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착된 온라인 채용과 재택근무와 관련된 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채용이나 업무를 빙자한 사기가 지난 2021년 3분기 2만 1000여 건 발생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재택근무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채용을 빌미로 개인정보는 물론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재택근무를 빌미로 홈오피스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을 노린 사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대면한 적이 없는 직원들이 많은 것을 악용해 상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기프트카드 구매 등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구직 사이트인 링크드인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8,710만 건의 사기성 컨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올해 사기 범죄가 더욱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이 모두 2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뇨나 독감 관련 질환,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5세에서 34세 사이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45세에서 54세 사이도 38명이나 됐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사망자 가운데 자살 비율은 2.6%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의 2배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한국이나 타주를 방문하지 못하는 등 고립된 생활에 지친 한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메디케일 수혜자들의 자격 심사가 재개됩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것인데 자칫 수백만 명의 의료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각 주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팬데믹이었던 지난 3년간 규정 완화로 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가 다음 달 1일을 기해 메디켈 수혜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메디칼 신청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메디칼이 있었으면 그냥 자동 갱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자격 조건 같은 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켈 가입자 수는 1,300만 명, 3년 전보다 30%가 늘었는데 이번 심사 재개로 수백만 명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팬데믹 기간 거주 환경과 소득에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의료보험사들 입장에선 가입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대란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Worst comes to worst, I would imagine they would extend the deadline and to allow people to, re-enroll because nobody wants people not to be covered. It's not good for the members ultimately, and it's difficult for health plan and state to manage the members if they're not redetermined or re-enrolled. 메디켈 갱신은 1년에 한 번, 시기는 가입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갱신 2-3개월 전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혜택이 끊어지지 않으며 특히 공공서비스국에 달라진 주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 이전 신청을 했더라도 관련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대형 제약사가 결국 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일릴리는 대표적인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의 가격을
올 4분기부터 70%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 휴마로그 5팩짜리 주사펜 제품은 현 $530에서 $150 선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가격 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월 $35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여객열차가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해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그리스 중부 라리사 외곽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일부 객차가 탈선까지 한 가운데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다친 이들 가운데 중상자도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Κατεβήκαμε κάτω, είχε πιάσει φωτιά δίπλα μας και ήρθε το παιδί εδώ μια τρύπα, οπότε καταφέραμε να βγούμε όλοι από εκεί που ήμασταν. 사고가 난 여객열차는 수도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고 열차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약 350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승객 중 상당수는 주말 축제를 즐기고 귀향하던 젊은이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현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라리사 역장이 여객열차 기관사에게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한 탓에 열차가 정면 충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된 라리사 역장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총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그리스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라고 보도하는 가운데 교통부 장관은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보강공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모든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반드시 지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비하도록 담당 부처에 요구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건물주들은 10년 안에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 LA 카운티 직할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 가운데 강진에 무너지기 쉬운 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담당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에 따른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인간의 귀에 이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체 에너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CNBC가 휴대전화 최초 개발자의 말을 인용해 휴대전화가 결국 인간의 몸에 이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휴대전화 최초 개발자인 마틴 쿠퍼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는 50년 전 휴대용 컴퓨터가 개발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이식된 전화는 생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 에너지를 휴대전화의 동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94살의 마틴 쿠퍼는 지금까지 일궈낸 인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세기 후를 내다봤을 때 휴대전화가 신체에 이식되는 것은 매우 현실 가능하다고 예견했습니다. 뉴욕 시립대와 주립대 총장들이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순위, 큐니 등록금 인상률을 고등교육 물가지수 상승률과 3% 인상률 중 낮은 쪽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존 킹 뉴욕 주립대 순위 총장과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즈 뉴욕 시립대 큐니 총장은 주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등록금 3% 인상안을 지지했습니다. 지난해 고등교육 물가지수 상승률은 5.2%에 달하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 인상률은 3%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순위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 버팔로, 빙햄튼, 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존 킹 뉴욕 주립대 순위 총장은 공청회에서 뉴욕주의 공립고등교육과 타주 공립고등교육 시스템을 비교할 때 뉴욕주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은 안정적인 캠퍼스 운영에 필요하다며 주지사가 제안한 등록금 인상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위와 큐니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부터 2020학년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한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순위 등록금은 연 $7,070, 순위 시스템 내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은 $5,130이고 큐니 등록금은 연 $6,930, 커뮤니티 컬리지는 $4,800입니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대로 인상률이 반영되면 학생들은 내년 등록금으로 $144에서 $424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급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계속되는 등록 학생 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브랜드가 할리우드 인기 배우 아덴조와 협업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이응실 법인장은 K브랜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할리우드의 인기 스타와 함께 협업 마케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건강식품이 타인종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국 건강식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홍삼을 원료로 만든 리프레쉬 음료 등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인삼공사와 협업 마케팅에 나선 할리우드 배우 아덴조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파트너 트랙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